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부터 사실 좀 기다렸던 게 바로 PC 물가 지표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력하다 보니까 여기 지표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연준 쪽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지표가 이 PCE 지수였는데요. CNBC 보도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rose 4.7 in May, around multi-decade highs. 네, 이번에 PCE 지수 그리고 근원 PCE 지수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PCE 지수가 6%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는 1년 전보다 4.7%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는 하지만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이 PCE 지수를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지표가 시장에서도 좀 크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이 근원 PCE 지수는 여전히 40여 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5월의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가 6.3%로 지금 상승률 자체는 어느 정도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이런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높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전년 대비 5.3% 상승을 하면서 지난 1983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라서요. 이 우려감을 놓기에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약간 꺾이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지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쪽에서는 소비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땠나요? 네, 이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소비 지출 영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피어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인데요.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금리 인상을 고려했을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5월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면서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상승폭이라고 하는데요. 4월에 기록한 0.6%포인트 증가에서 0.4%포인트 떨어지게 되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또 연준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우려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경기 침체 지표도 봐야 되는데 사실 소비 지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측에서 이제 증산 합의가 좀 이뤄졌던 것 같은데 유가가 살짝 꺾였거든요. 이런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OPEC Plus sticks with planned oil production hike as supply concerns weigh on energy markets. 네, 요즘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유가일 것 같은데요. 유가와 관련해서 오펙 플러스가 다시 한번 저번에 증산하기로 한 것에 있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협의체가 8월에도 하루 64만 8천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달 초에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은 이달 초에 합의한 대로 7월과 8월에는 이제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5번째 열리는 회의였는데요.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것을 앞두고 이뤄진 합의라고 합니다. 이 당초 시장에서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달 초에 오펙 플러스가 이제는 정말 유가 관련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원래는 43만 2천 배럴까지만 증산을 하기로 했지만 50%가량 대폭 늘리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그 의견에 변동성이 없고 유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공급량을 조금 늘린다는 소식이 그래도 유가가 꺾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까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실적이겠죠.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움직임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실적 어땠나요?
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Micron's weak outlook sparks concerns of chip down cycle. 네,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 실적 가이던스가 최근에도 계속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에 실적이 시간 외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시죠.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 30일 마감의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은 85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5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시티그룹 쪽에서도 이 D램 가격을 들면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마이크론 관련한 실적이 시간 외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 또한 시간 외에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이런 매출액과 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컨센서스는 상회를 했지만 이 매출은 컨센서스와 같았지만 16%가량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 신제이 메로트라 CEO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 최근 반도체 수요는 약화되고 있어서 공급을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수요가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 실적 자체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실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실적보다 앞으로가 어떨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밝혔어요? 네, 가이던스도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론 최고 책임자가 최근 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했고요. 2023년에 공급망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키포인트는 최근 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D램 가격의 하락 우려 그리고 공급망 차질 우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반도체 환경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서서 살펴봤던 이 발언처럼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도 공급망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을 했고 다행인 부분은 일단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D램 가격 그리고 공급망 이 부분을 좀 잡는다면 앞으로의 또 전망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나름 희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망 차질에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마이크론이 좀 시간 내에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전고점 대비 40%가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번 실적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체크해봤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